방송 제목이요. 세계대회 결승 진출 실패, 그리고 후계자의 부재, 입단 연령 12세 제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오늘 방송을 보시면은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요, 한국 바둑이 중국에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현재 한국 바둑 랭킹 1위 신진서 구단이죠. 그리고 세계 바둑 랭킹 1위도 신진서 구단인데, 문제는 우리가 뭐 평생 신진서만 바라보고 갈 수는 없잖아요. 네, 신진서 구단도 지금 25살이고 뭐 길어야 한 5년 정도 전성기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 그래서 한국 바둑의 허리층이 중국 바둑이랑 비교도 안 되게 약한 지금 이 상황이고요. 오늘은 현 시점에서 한국 바둑의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고,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바둑계 동향도 함께 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를 일단 먼저 보면은요, 요것은 쿠키 뉴스, 그리고 이영재 기자가 작성한 기사인데요. 이 앞에가 제목이 약간 잘렸어요. 안방서 역대급 참패, 별들의 전쟁 삼성화재배 4강에 한국이 없다. 8강에도 한국 선수는 딱 한 명만 올라갔었죠. 신진서 구단이 딩하오 구단에게 져가지고 탈락을 했었고요. 이 기사는 2024년 11월 19일 기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왼쪽부터 다 여기가 중국 선수들이에요. 당이페이, 렌샤오, 그리고 진이청, 딩하오 선수. 자, 그래서 쭉 내려보면은 1988년 창설된 최초의 세계바둑대회 응시배, 일본 6명, 중국 4명, 대만은 3명의 티켓을 배부받은 이 대회에 한국은 딱 1명의 출전만 허락됐다. 바둑 불모지 변방 국가의 서름이고 수모였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 한국이 받은 한 장의 티켓은 미국, 호주 등 소위 구색 맞추기로 출전하는 국가들과 동일했다. 참가 자체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이 들끓었죠, 그때. 하지만 이후 스토리는 모두 알다시피 바둑 황제 조은영 구단이 단기 필마로 출전해 중국과 일본 고수들을 추풍 낙엽처럼 쓸어버리고 초대 우승 트로피를 거머쥔다. 저 때가 이제 1989년에 조은영 구단이 결국에는 진짜 한국 대표로 1명 출전했는데 우승을 그냥 해버렸습니다. 자,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조은현 구단이 길을 열고 이창호 구단이 세계를 정복한 이후 한국 바둑은 세계의 중심이 됐다. 길고 길었던 영영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이창호 시대를 끝낸 것은 다름 아닌 이세돌 구단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기사가 아니라 이창호 시대를 끝낸 것은 한국의 이세돌 구단이 등장을 했기 때문이죠. 중국이 양이라고 부르는 두 기사는 도합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세계 바둑계를 지배했다. 정말 여러분, 이때 한국 바둑의 황금기 시대. 저도 어렸을 때 이창호 구단 키즈거든요. 이창호 구단, 이세돌 구단 키즈예요. 저도. 그때 이제 바둑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바둑을 두고 있죠. 자, 그래서 지난 17일 경기도 고양시 삼성화재 글로벌 캠퍼스에서 2024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8강전이 열렸다. 안방에서 열린 세계대회에 한국은 신진서 구단 딱 1명만 생존했다. 박정환, 변상일, 신민준 구단 등 한국 바둑 빅4, 이 중에서 3명이 16강 문턱을 넘지 못하고 모두 중국 선수에게 패해 탈락했다. 그래도 신진서 선수가 남아 있었어요. 신진서 구단은 이번 대회에서 첫판 왕싱아오 구단, 두 번째 대국에선 커제 구단을 상대했다. 왕싱아오는 중국 차기 1인자로 모두가 눈여겨보고 있는 강자고, 커제는 이론의 여지 없는 중국 바둑 레전드 중에 한 명이다. 두 판 모두 힘겹게 승리했다. 이때의 바둑이 둘 다 이제 역전승이었죠. 특히 커제 구단과 대국은 그로기 상태에 몰린 상황에서 끝까지 맹렬하게 추격한 끝에 안집으로 승부를 뒤집었다. 이어진 세 번째 상대는 딩하오 구단으로 과거 신 구단이 세계대회 우승은 시간 문제라고 치켜 세웠던 난적이다. 실제로 딩하오는 이후에 메이저 세계대회 2회 우승을 차지했다. 자, 딩하오 선수가 작년 삼성화재배 우승자이기도 하고요. 신진서 구단은 딩하오를 상대한 8강에서도 최선을 다했다. 비록 패배했지만 충분히 질 수 있는 상대였고 그럴 수 있는 내용이었다. 돼지 눈을 탓하기에는, 신구단의 패배를 아쉬워하기에는 한국 바둑의 층이 너무 얇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바둑의 전성기로 꼽히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약 10년은 그야말로 강자들이 즐비한 시절이었다.
자타공인 세계 최강 이창환 구단을 필두로 메이저 세계대회 9회 우승에 빛나는 조은영 구단, 이창환 구단보다 먼저 세계대회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던 유창현 구단 등이 앞에서 끌었고 후기 지수 중 세계 최고인 이세돌 구단이 뒤를 바쳤다. 자, 이세돌 시대는 지금은 해설자로 전향했지만 한때 송폭풍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던 송태곤 구단을 위시해 이제는 모두 황소가 된 송아지 삼총사가 버티고 있었다. 1985년생 소띠 기사들을 일컫는 송아지 삼총사는 최철환, 박영은, 원성진 구단이고 이들은 모두 국내 대회는 물론 세계대회 우승도 차지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사 원성진 구단은 지금 거의 랭킹 탑 10 아니면 탑 15위 안에 항상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굉장히 롱런하고 있는 선수죠. 자, 이외에도 바둑리그 감독과 해설로 활약하고 있는 박정상 구단 등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한국 선수들이 즐비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한산한 한국 검토실 풍경, 과거 삼성화재배가 펼쳐질 때 발 디딜 틈이 없던 모습과 대비된다. 자, 올해 2024년 한국 검토실 분위기를 사진으로 남겨둔 거죠. 자, 계속해서 보시면요. 한국 바둑은 이제 진지하게 신진서 이후를 고민해야 된다. 이게 정말 고민인 것 같아요. 자, 최근 메이저 세계대회 흐름을 보면 한국은 신진서 구단 한 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올해만 보더라도 사실 농심배가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5명이 함께 출전을 했는데 신진서 선수만이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 6연승을 해서 우승을 했고요. 나머지 한국 선수들은 1승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신구단이 난조를 보일 때는 동료들이 한 건 해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하고 더 나아가 후계자가 등장할 수 있는 토양을 하루빨리 조성해야 한다. 전성기 시절 한국 바둑은 세계대회 못지않게 국내 무대 경쟁이 치열했다. 대진표에서 한국 선수의 숫자가 더 많아져 자국기사 간 대결이 벌어지면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아, 이때 너무 그립네요. 한국이 더 많이 출전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한국 선수들끼리 붙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대진표 절반 이상이 늘 중국이다. 한국은 세계대회에서 중국 선수만 상대하다 대회가 끝난다. 라이벌, 중국 바둑에 대한 연구와 분석,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한국 바둑을 이끌 후지 기수 찾기가 급선무다. 이창환 구단은 1975년생, 이세돌 구단은 1983년생이었다. 박정환 구단은 1993년생, 신진서 구단은 2000년생으로 약 7년에서 8년 사이에 새로운 1인자가 탄생하곤 했다. 그러면은 이제 슬슬 어떤 인물, 뭔가 이 친구가 신진서 구단을 이어서 앞으로 한국 바둑을 짊어지지 않을까라는 친구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딱히 떠오르는 인물이 없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 같이 한번 또 연구를 해보고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우리가 현실을 직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분석을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좋겠죠. 아, 손바람 한 번이 김은지 결승 진출 실패. 근데 뭐 불과 그저께죠. 이번에 오청원배가 열렸었어요. 자, 7번째 오청원배 세계 여자바둑 오픈전이 열렸었는데 그동안 6회 대회 동안 한국이 무려 5번을 우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승 진출도 못하고 한국 선수들이 4명 출전했는데 한 명은 24강에서, 한 명은 16강에서, 또 한 명은 8강, 또 한 명은 4강의 문턱에서 모두 막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탕자원 선수에게 김은지 선수가 막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오청원배 일본의 우에노 아사미 선수와 중국의 탕자원 선수가 결승을 붙게 됩니다. 사실은 뭐 남자 바둑에 비해서 여자 한국 바둑 그 바둑층이 두터운 편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번 오청원배 결승 진출 실패는 좀 많이 안타깝기는 하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거를 한번 같이 볼게요. 요것은 이제 세계 바둑 랭킹인데요. 제가 이 세계 바둑 랭킹 탑 50위를 한번 뜯어봤거든요. 요거를 이제 뜯어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신진서 선수가 세계 랭킹 1위를 아주 자랑스럽게 가장 위에서 이름이 보이고 있죠. 자, 신진서 구단 여기 딱 한국 선수 있어요. 여기까지 지금 보시는 거는 탑 25위예요. 그쵸? 25위까지 한국 선수들이 하나, 둘, 3명 있고요. 일본 1명, 대만 1명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죄다 중국 선수들이 차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또 50위까지 한번 내려가 보면은 50위가 한국의 김지석 구단이 딱 50위에 지금 걸쳐 있거든요. 현재 한국 바둑 랭킹 10위에 올라 있습니다. 김지석 선수는.
그래서 지금 세계바둑 랭킹 50위 안에요. 중국 선수가 무려 3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10명, 일본이 3명, 대만이 1명이에요. 중국은 옛날부터 그 허리층이 두터웠는데 지금 요즘에 보면은 거의 뭐 최강의 허리층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세계바둑 랭킹이었잖아요. 한국 바둑 랭킹은 어떨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요. 자, 이거는 이제 사이버 오로에 항상 업데이트가 되는 한국 랭킹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은 랭킹 1위 신진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박정환, 변상일, 신민준, 김명훈, 강동윤, 원성진, 이지현, 설현준, 김지석 이렇게 가는데요. 자, 제가 그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한국 바둑 50위까지 제가 봤거든요. 50위까지 분석을 한번 해봤더니 자, 지금 50위에 올라있는 선수가 누구냐면 허영락 선수가 딱 50위거든요. 49위 백현우, 48위 강유택 네,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한국 바둑 50위권 안에 있는 기사들 나이를 보니까 와, 30대의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래요? 30대 기사들 몇 명이나 있나? 바둑하면은 보통 20대 초반에서 중반이 전성기인데 30대 기사들 50위 안에 무려 24명이 있습니다. 24명 여러분.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어요. 한국 바둑 탑 50위 24명이 30대 기사들이고요. 그러면 10대는 몇 명 있을까요? 신진서 구단을 이을 정도가 되면은 10대만 되더라도요. 탑 50위권 안에는 뭐 무조건 들어가야죠. 그쵸? 그래야지 이제 차기 뭐 주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10대 선수는 딱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바둑 50위 안에 10대 선수가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게 누구냐? 19살, 10대 거의 뭐 턱걸이에 있는 선수인데 19살 한우진 선수가 23위에 올라 있습니다. 한우진 선수 23위. 이 선수 한우진 2005년생 한우진 9단 2019년에 영재 입단 대회에서 입단을 했고 그리고 작년에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에 타이틀 대회 우승을 또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박정상 구단이요. 타이잼 TV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정상 구단 하면은 여러분 예전에 한국 바둑 국가대표팀 코치셨었죠. 그래서 질문이 뭐였냐면은 앞으로 이제 신진서를 이을 인재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었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과거 중국은 세계 바둑 대회에서 지속적으로 우승하며 강세를 보였다. 그러니까 이창호, 이세돌 이후에 커제가 나오면서 뭐 커제랑 정말 많은 중국 바둑 선수들이 세계대회를 뭐 싹쓸이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중국이 굉장히 잘 나갔었어요. 중국이 그 당시에 잘 나갈 때 한국과 달리 중국 국가대표팀 관리는 비교적 방만한 편이었다. 왜냐면 뭐 우리 잘하고 있는데 그냥 뭐 이대로 하면 되지 해서 국가대표팀 관리를 그렇게 열심히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누가 등장했죠? 한국의 신진서 구단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진서 구단이 나온 다음에 중국 기사들을 다 그냥 쓸어버리면서 세계대회를 평정을 하고요. 세계 랭킹 1위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국가대표팀 체계를 정비하기 시작하고요. 사실은 한국은 이미 국가대표팀을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 삼성화재배 현장에 박정상 구단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중국 국가대표팀의 분위기는 시합에 참여하지 않는 선수들까지 모여가지고 함께 바둑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뭐 포석 연구도 하고요. 상대 분석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직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요거는 사실 과거의 한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중국에서 신진서를 이기려고 모든 거를 그냥 쏟아 부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근데 한국은 솔직히 말해서 과연 신진서 이후에 누가 있는가 보면은 솔직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신진서 구단이 어느 정도 기재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바둑에서 기재 어느 정도 천재였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요 이미 타이잼 9단을 찍어요. 그리고 신진서 선수의 그 재능은 부산 출신이잖아요. 부산에서 공부하던 시절에도요 어렸을 때 서울에 그냥 바둑계 프로들한테 소문이 다 날 정도로 이미 부산에 어마어마한 천재 꼬맹이가 있더라. 이런 소문이 그냥 다 파다하게 난 거죠. 그래서 신진서 구단의 그 타고난 재능 어렸을 때부터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진서 선수만큼의 기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바둑 차세대 유망주로 딱 3명을 박정상 구단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김인찬. 자, 2009년생 현재 15살이고요. 그리고 나서 김하윤 선수도 있어요. 2011년생 13살입니다. 그리고 주현우 2010년생 14살. 요 3명의 선수들. 자, 과연 한국 바둑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지금 이제 워낙 유망주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죠. 잘 성장을 해서 한국 바둑을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바둑 탑 랭커들을 보면은요, 확실히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 많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10대 선수들도 굉장히 많고 20대 선수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형들을 깨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30대 행님들이 너무 거기에 이제 꼿꼿하게 이제 서 있으니까 그거를 깰 내공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지금 막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바둑이.